그 남편분은 우리 아내분의 눈치를 보시는 게 일상이시네. 예, 저는 무조건 존중을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자동적으로 존댓말을 써요.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아내분이 결혼 전에도 좀 이런 면이 있으셨어요? 통제적이고 뭐 이렇게 아니면 좀 결혼 후에 변하신 거예요? 남편분이 보시기에? 그 결혼 초창기에 그때도 자기 주관이나 생각이 너무 강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 정도는 가볍게 있었죠. 그리고 초창기에는 뭐 다 예쁘죠. 지금도 예쁘지만 지금도 예쁘시지. 그럼. 집사람 자랑만 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그 소리밖에 오늘 그러고 싶어요 항상. 예. 말도 안 된다, 진짜로. 싸운 적도 없었어요. 그전에는 애 문제 말고는 싸운 적도 없고, 그전에는 쟤 안 그랬어요.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. 이제 아예 완전히 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. 그전에는 그럴 일도 어디 있겠어요. 좀 과하다 남편분의 표현이 지금 그러면. 나보고 명령하고 그거 있을 수도 없죠. 체력적으로도 자기는 힘든 거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좀 해도 안 해, 잠깐 하는 척 하지 못해요. 그 정도. 제가 다 해야 되고 어차피 내가 명령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. 홍사장에도 가셨다면서요? 예? 홍사장에도 가셨다면서요? 예, 그것은 홍사장에 받아줄 데가 없으실 것 같은데. 아예 졸업해버렸어요. 안 돼요. 퇴임하시고. 그냥 그것도 아르바이트를 이렇게. 안 돼, 안 돼. 그 하도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내가 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거라도 나가라고 쫓아놨더니 3주 그것도 뭐 안 나가는데 되더라고요. 그것도 어차피. 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. 아이, 그럼요. 거기 막 당연하죠. 거기서 20년, 30년 잔뼈 굵은 사람들도 헉헉거리는데 병원비가 더 병원비가 더 나오고. 나오죠. 맞아요. 어느 정도 일을 하신 거예요? 하건 한뭐 일주일이나 했겠네. 한 3주 정도 했는데 3주 아니에요. 그렇게 안 했어요. 아니 보름도 못 했어요. 아니야 계좌가 있다니까. 내가 거짓말.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어, 두 분.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? 우리 저 큰애 같은 경우도 그 말하자면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 성인은 아니잖아요. 생각하는 게 다 미숙하고 부족해요. 그런 실수 같은 것도 그냥 덮어주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반감만 들고 그러죠. 그 점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.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해서 그것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. 저기 그전에는 공격적인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완화시키려고 무조건 너가 보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요새는 공격적인 행동을 말하자면 그 전에 비해서 완전히 없어졌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. 네. 내가 그거 만드니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거 없으니까 얼마나 집안에 아내분은 평화가 인정 안 들어왔는지 저도 아니 자기가 고쳤다 하니까 참 그건 칭찬해 주라고. 그쵸. 뭐 한다고 자기가 고쳤어. 애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고. 아니, 이거 미치겠다. 눈에 안 보이는데. 근데 이게 들어보면 칭찬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면도도 하고 뭐도 하고 머리도 좀 감겨서 보내라 했는데 그냥 보내셨잖아요. 연도를 그러니까. 떼먹어가지고 좀 길 때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지적을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죠. 씻지도 못하고 나갔으니까 어머니가 보시기에. 그렇죠. 속상하죠. 신경을 안 쓴 것 같으니까. 어려움이 있는 앤데. 그리고 나는 이제 복지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싶거든요. 그런데 그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, 아예. 그런 거 하기 싫다고.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. 해놓고 아이를 위해서 해놔야지 그거를 기부를 하더라도 만약에. 그래서 땅도 마련하신 거예요? 이제 그런 거는 해놨는데. 그러니까 나중에 시설을 좀 해서 복지시설을 이제 그 만들어서 생각도 있고. 아들을 큰아드님을 좀 살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래가지고 있으세요? 이제 우리 이게 한 군데 운동장 넓은 데가 막 놀게끔 하고 잠은 이렇게 따로 자게끔 하고 나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하고 싶은데 복지사 자격증 이분들 하려면 하거든요. 근데 노니까 이제 그거를라도 하라. 그것도 안 하고. 아드님 이제 자폐 판정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. 몇 살 때 진단을 받으셨어요? 3살 때 말을 안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말을 못 하니까 이제 그냥 놔뒀는데 한 7살 돼가지고
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자폐라고 그러더라고요. 난 그래가 자폐성 장애가 있다. 예. 네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언어 치료를 하니까는 그 당시에 언어 치료를 하는데 그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아이를 제일 한이 되는 게 얘가 말은 그래도 하거든요. 가리키면 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많이 못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이 월급 받아가지고는 그게 할 수가 없더라고. 선생님 월급으로 예. 버거우셨겠죠. 언어 치료를 이렇게 많이 마음 놓고 원한 대로 못했어요. 그게 또 미안하시군요. 마음 한편으로는. 네. 그게 제일 속상하지. 얘는 정신도 이렇게 다 알아듣고 다 하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. 그때부터 이제 내가 차라리 얘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얘를 어느 치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못 본 거예요. 그 자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그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거든요. 그쵸, 그쵸. 그거 지금 구상 단계는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갔다 그것은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. 그것이. 시작도 안 해보고 저 순서가 있지. 일단 따놓고 지원도 받고 내 땅 내놓으면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면 하지. 왜 못해? 무조건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. 좀 어머니 마음은 정말 마음은 네,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두 분이 하신 생각이 다 맞는 생각이세요. 그러니까 아내분의 생각도 굉장히 나름의 대의가 있고 좋은 생각이시고요. 의미 있는 그런 일이고 또 남편분의 생각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아요. 맞는데 유난히 부부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아내분은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시고요. 근데 적극적인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적극적이면 어떤 경우는 공격적이라고 느껴요. 그리고 남편분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신중한 분이세요.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나태하다고 생각이 되고 남편분은 아내가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거니까 이게 심지어는 물을 떠오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이 거대한 복지시설을 만드느냐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30년 넘도록 지금 이렇게 다투고 계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자리에서도 좀 그러시잖아요. 근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 맞는 얘기고 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. 접점이 없으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봤을 때. 네. 일단은 우리가 아까 본 영상을 갖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. 첫째 아드님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. 지금 첫째 아드님 영상이 좀 나왔어요. 예. 근데 엄마라면 뭐 이렇게 진단받은 이상 그래 우리가 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면 얘가 살아가야지. 그러려면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. 이런 생각에 그 엄청난 정신력과 의지력과 체력으로 몸이 정말 그냥 부서져라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런 깊은 그 아픔이 있어요. 애절함이. 자,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특히 아내분께 얘네들은 사람이 주는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처리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사람이 주는 특히 정서적인 자극을 잘 해석을 못해요, 얘네들은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해, 내려와. 자꾸 하면 엄마가 걱정돼. 이렇게 말해줘야지. 너 이러면 얘네들 이게 뭐지?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결과로 상동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.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게 중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그 상동 행동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낮추는 의미도 좀 있어요. 그러면 얘가 그 간장 병뚜껑을 따는 거, 뚜껑을 따는 거는 매우 중요한 증상이에요.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거 자꾸 집어넣잖아요.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. 그 상동행동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지 마! 이러면 더 불안해서 더 한단 말이에요. 어떤 네, 얘기인지 더, 아시게? 네. 더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금지시키면 더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그게 얘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상동행동 밑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. 딱
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행동을 못하게 하고 고쳐주겠다고 확 무섭게 하면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. 이 간장을 왜 이거 안 먹고 이거를 이러고 있어? 손나. 얘가 항상 손나. 얘가 항상 갖다 놔 그래. 빨리 갖다 놔. 그까지 갖다 놔라고 빨리. 갖다 놔. 갖다 놔라고. 뜯은 재미라고 그 맨날 그래 놔두나 그래. 아이고 그러면 또 지금 갖다 놔 또 끝났다고. 좀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의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물론 엄마 걱정되겠죠. 애가 맨날 쇠 병뚜껑 따서 다 해서 어디다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자조 능력, 자기가 먹고 기본적으로 씻고 갈아입고 하는 대소변 관리하고 이런 자조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러니 남편이 물을 떠주는 게 막 진짜 꼴 보기 싫으실 거예요. 도대체 당신은 뭐냐,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마음이 드시긴 할 거예요. 저 그거 알아요.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폐가 있는 아이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건 더 나빠요. 증상에 더 나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알고 계시라는 거죠. 애를 도와주기 위해 두 분 다 애를 쓰시는데 그 아이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애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.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아끼시고 걱정하시는 큰아드님한테 네,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거 네, 매우 염려스럽습니다.